자, 오늘은 메타버스의 동향, 문제점과 앞으로의 기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메타버스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안 보신 분들은 꼭 참조해주시고요.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가장 먼저 메타버스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던 것이 뭐였죠? 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많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난 2021년 10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항상 뜨는 분야가 있으면 사람들은 뭘 하죠? 주식해서 돈 벌어야죠. 메타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정점을 찍으면서 과열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초등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2021년 3월 투자 설명서에 메타버스 개념을 제시하면서 첫 주자로 나섰고, 이어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 다수 기업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투자 및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1년은 메타버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들어서면서 이런 과열된 양상은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20%에서 50% 급감했고, 메타버스 종목들의 사업 모델이 시장을 위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모든 것에는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메타버스도 이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메타버스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겠죠. 디지털 시대가 닥쳐오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개인정보인데, 메타버스도 디지털 기술이다 보니 이 문제점을 빼놓을 수 없겠죠. 메타버스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침해는 크게 외부적으로 보여지며 수집되는 나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와 직접적으로 해킹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보안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외부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부터 다뤄보자면, 일단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는 그 순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아바타 및 개인 공간을 꾸미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는 연령대에 따른 소비 패턴, 관심 분야, 언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의미 있는 빅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들은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킹인데요. 요즘에도 컴퓨터나 휴대폰을 해킹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상에서 해킹이 발생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데요.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세상이고 거기서 행동하는 내 아바타는 곧 나 자신입니다. 즉, 메타버스에서의 해킹은 타인의 몸 자체를 뺏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캐릭터가 해킹당한다면 본인의 몸의 주권이 뺏기고 이로 인해서 내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에 아주 잘 빠집니다. 그걸 잘 조절하면 괜찮지만 대부분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중독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에 대해 중독의 문제가 항상 거론되듯이 메타버스 또한 중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메타버스는 그 현실감을 우선 타겟으로 삼아서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가상세계에 푹 빠져버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세계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의 오감을 이용하는 메타버스가 나온다면 메타버스 속의 삶은 현실과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점차 리얼해지면서 메타버스 세상을 현실이라고 믿고 현실은 거짓으로 치부하는 중독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는 기존의 게임하고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은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에서 우리는 모두 아바타를 조종하는데 이건 곧 캐릭터 하나가 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여기에 사람의 오감이 추가되기도 하고 외모부터 스타일까지 개인에 맞춰 구성되어 있죠. 이러기에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캐릭터가 가지는 개인의 대변성은 게임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메타버스 세상에서 PK, 즉 다른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나 캐릭터를 향한 성추행 같은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실제로 어떤 게임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캐릭터가 함으로써 법적 처벌을 받을 사례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불쾌감을 기준으로 둔 것이죠. 그렇다면 메타버스 상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요? 메타버스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라는 것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메타버스의 활용은 무궁무진하게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07년 출간된 특이점이 온다라는 저서에서 2020년대 후반이 되면 가상현실은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진다. 오감을 충족시키면 물론 신경학적 방법으로 감정을 자극한다. 2030년대가 되면 인간과 기계, 현실과 가상현실, 일과 놀이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0년대를 사는 지금 꽤나 정교해진 메타버스 체계를 본다면 이러한 예측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궁무진하게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미래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시간, 공간을 결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메타버스가 출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I라는 특성이 활용될 것이라고 하죠. OI는 다음과 같습니다. 몰입감, 현존감, 상호작용 활동, 초지능 아바타, 개인적 사회망, 상호 운영적 호환성, 자연어 음성 작동 및 초실감 영상으로 또는 하드웨어 기기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있어 동작과 상호
상호작용의 편의성이 증가할 것이고 AI, 유무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확장현실 기술이 날로 발전을 이루면서 사용자들이 오감을 사용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현존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디지털 가상융합 경제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기술 진화 개념을 넘어서 사회경제 전반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기대점과 문제점을 종합하여 우리에게 내려진 숙제는 첫째, 현실 세계와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디지털 세계의 구축과 둘째,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도모, 셋째, 디지털 트윈을 통한 범현실적인 연구의 활성화, 넷째, NFT 기술의 개선, 다섯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활성화, 또한 이에 대한 법률적인 체계 구축 등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총 3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종점에 도착하였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조금 더 메타버스와 친해진 느낌이 드셨을까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